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은 끝났어요. 네, 여러분들이 장 마감 이후에 보시고 놀랄 일이 있죠. 지금 오전장은 굉장히 좋았다가 오후장이 폭락장입니다. 거의 뭐 오전장에 비해서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이상 떨어진 상황이고 어, S&P 500 같은 경우는 1.47%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월요일날 제가 시장 포커스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페덱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잘라놨어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페덱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어, 투자 대비 리턴이 적고 그 다음에 매번 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 그 분기마다 성장하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 많이 팔 때도 있고 적게 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 물량이 많다가 좀 적을 때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경기에 민감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내일부터 이제 발표될 그 매크로가 제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페덱스 같은 경우는 사실 폭락 중에서도 지금 하루 만에 12% 정도가 빠진 것은 시장이 심리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전망이 FOMC의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기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거시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백본이라고 할 수 있는 페덱스의 실적이 예상 실적보다 적게 나와버렸습니다. 마이너스 한 3% 정도. 예상 실적에 비해서 한 마이너스 3% 정도인데 지금 특히 이번 분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미국이 물량이 지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페덱스가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단점인 것이 이번 내 예상 실적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단점이지만 월요일날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실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페덱스나 UPS 같은 경우는 실적을 나타날 때 거시 경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대량 매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반 하락을 해서 11개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떨어진 것 자체만 생각한 것보다 섹터가 11개 섹터가 다 떨어진 것은 사실 동반 하락장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크게 동요돼서는 안 되고 사실 뭐 페덱스 같은 경우는 내일장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솔드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 전체적으로 거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시장은 그렇게 내년이 좋을 거라고 인정을 하지만 뒤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년 시장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2024년이 될 것이고 사전에 펀더멘털이 좋지 않을 만한 가능성이 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만약에 월요일날 페덱스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만약에 팔았다, 제 말씀을 듣고 팔았다면 이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뭐 저희는 페덱스를 뭐 저번 분기부터 줄여 나와서 이제 거의 페덱스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일장을 보고 내일도 이제 거시경제 지표들이 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내일장이 이제 어, 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도 뭐가 나오냐면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날
3분기 GDP에 얼마나 성장하는지 이제 발표가 될 것 같고, 뭐 아직까지는 뭐 리세션의 초기 증상은 없어요. 그래서 뭐 감기에 걸리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내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않겠지만, GDP 성장률이 3분기가 어떻게 될지 대충 예상이 내일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리딩 이카노미 인덱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발표가 이제 우리가 날 거고, 그 다음에 내일은 또 나이키가 어닝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3일에는 11월 달에 지금 뭐 자동차 세일이나 이런 거 있죠. 이거 듀얼블 구즈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가 나올 거고, PCE 프라이스가 나올 거고, 퍼스널 인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면은 대충,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뉴 홈 세일이죠. 이제 신규 주택 돼서 판매량을 보면 내년 시장이 대충 예측이 돼서, 아무래도 제가 미리 예상한 것들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올 때는 조정장이 상반기에 올 수가 있고, 하락장이 올 가능성, 1월 중순부터 아마 하락장이 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내일 데이터가 나오고 좀 더 나오 보면은 여러분, 우리 멤버들이 어떻게 이제 나올지 나오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런 경우를 통해서 확실한 장은 내년에는 돌다리도 두리를 껴서 선택과 집중에 해당하는 것이 점점 제가 확신을 가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S&P 500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골드만삭스가 주가가 굉장히 하락세에 있고, 골드만삭스라도 다 맞진 않고, 골드만삭스라도 우리 자산은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100% 믿고 거기에 판을 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6, 7군데에서 나눈 거를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좀 더 편견이 없는, 그다음 실수가 적은 그런 분석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또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척하면 착처럼 페덱스가 예상 실적이 우리가 실적을 못 맞췄다라는 것을 해석하면은 내년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매각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도 나올 거고, 뭔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부분이 하나라도 뭐가 있으면 이런 폭락장은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올라갔던 우리가 숏텀 시장 상승장을 완전히 오늘 하루 만에 다 까먹는 그런 또 날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뭐 힌트를 여러분 오늘날 다 드렸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거기 힌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우리 멤버 정규 방송을 해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실 어, 그렇게 썩 좋아 보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2022년, 2023년 2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예상 수익보다 27% 늘어났다가 2023년 메이 때 5월 달에 예상 수익 2%, 다시 8월 달에 22%. 이렇게 이 연속성이나 이 성장성이 부족할 때는 사실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부로도 볼 때 대략 2024년보다 2025년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2023년보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89이었는데 9이 떨어지죠. 2022년이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때 뭐 딜리버리가 많았으니까 배달이. 그 다음에 2020년에 69. 그래서 약간 좋은 주식이 뭐냐,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되는가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펀더멘탈,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모레보다 내년이 좋은 지속적으로 이 EPS가 상승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PE가 좀 높더라도 훨씬 주가의 성장성이 큽니다. 근데 이렇게 한 해는 올라갔다 한 해 떨어지고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은 사실 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